아, 기자님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뉴스라는 회사에서 CEO 특집으로 인터뷰 요청이 와서 빌딩 부부 회사에 대한 대표로서 제가 했습니다. 빌딩 부부 대표가 소명인 줄 알았죠? 접니다. 지분권이 많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설립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빌딩 부부라는 회사가 독립적으로 해서 영업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빌딩 온 중개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중개사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임원이기도 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빌딩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법인은 거의 강남에 있고요. 강남 중에서도 이렇게 메이저급 중개법인은 몇 개 없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동네에 있는 로컬 부동산들은 주택, 아파트, 뭐 빌라, 전월세, 매매를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가 중개하는 거는 오로지 이제 빌딩, 전국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취급은 하지만 주로 거래가 되는 거의 90% 이상은 다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물들을 중개합니다. 그러면 그 이제 직장 동료로서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장점 업무적으로 통화를 많이 한다거나 또는 이슈가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 서로 아는 영역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 주는 거, 그런 게 일단 많고, 공감해 주고 서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많고. 이제 그 중개 수수료를 좀 포기하시면서까지 고개를 좀 말렸던 좀 실제 사례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 뭐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년 넘게 빌딩 중개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답은 없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물건을 매입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건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사면 안 된다라는 그 물건들, 빌딩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업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가 아닌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고객이 선택한 물건을 매입하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이제 실제로 사면 안 되는 네. 건물들이 좀 특징이 있다면 빌딩을 매입할 때는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입하고 나중에 매각할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매각하는 게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엑시트가 전략이 없어 보이는 물건들은 최대한 매입하시지 말라고 자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공법적인 이슈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입을 좀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중개, 그다음 투자 컨설팅, 그리고 콘텐츠 기반 정부 사업, 이 세 개 중에 가장 이제 효자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 와이프와 제가 이 빌딩온 중개법인의 임원이자 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영업을 하지만 빌딩 부부라는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유입되는 고객들이 있는데, 저희가 빌딩이라는 거를 뭔가 상담을 할 때 1대1 미팅하는 것보다는 1대 다수를 상대로 해서 미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뭔가 몇백 명씩 불러놓고 세미나 하는 거는 이 청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비밀과외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달 4주 과정 코스로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매일 기수마다 건물주가 나오는 거죠. 저희는 항상 인원을 한 10명 이내로 제한을 시키고, 그 오신 과외생분들이 다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근생 건물이든 숙박 건물이든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건물을 저희가 최대한 찾아드리고, 건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이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만큼의 실력은 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건물을 볼 때 내용이라든가 건물을 보는 법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됐는지, 건물을 매입하면 끝이 아니고 건물을 매입할 때 필요한 건축사라든가 법무사, 세무사 뭐 이런 분들, 또 은행 쪽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이분들이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돈을 받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저희 과외생이 되면 모든 걸 다 그냥 공유해드릴 수 있게. 이번 기수와 두 분이 이제 건물주가 되셨어요. 저희가 4주 과정을 할 때 1주차, 2주차는 이제 물건을 분석을 해드리고 사례를 설명드리고 수업 과정이 있고, 3주차에는 전문가를 불러요. 매달 달라요. 어떨 때 숙박업 전문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인테리어 레이아웃 전문가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 세무사 또는 은행, 건축사, 그런 거를 듣고 4주차 실제 나와 있는 물건을 현장에 가서 상권 분석을 하면서 현장에서 설명드리는, 매달 하죠. 그럼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겠네요. 그렇죠. 이게 건물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그 이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했을 때 공실이 생겼다. 저희는 임대를 직접 하진 않지만 그 해당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로컬 부동산을 통해서 저희가 임차료를 맞춰주는 것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건물을 처음 찾는 것부터 해서 매입하고 매각할 때까지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해드리죠. 오피스나 꼬마 빌딩이나 상가 네. 건물도 되게 다양한 자산
자산이 좀 다루고 계시는데 요즘 네. 좀 트렌드가 건물은 트렌드가 없고요. 그냥 상권, 요즘 어떤 상권이 뜨는지 뭐 이런 것들이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들의 니즈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또 금액대마다 다르거든요. 2, 30억대 언더에는 어떤 건물들이 가장 핫한지, 30억에서 한 80억, 70억 정도 되는 사이에는 어떤 건물들을 원하시는지, 건물을 매입하시는 분의 자산 상황이라든가 본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건물을 좀 저희가 다양하게 보여드려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뭐 성수동 연무장길이라든가 강남에는 도산대로라든가 뭐 이런 좀 핫한 상권에 있는 건물을 보여드리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상권이고 임대료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보여드리는 편이고, 건물을 좀 매입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좀 낮다거나 이 건물 수입이 아닌 다른 수입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시세 차익용으로 보여드리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죠. 그 유튜브랑 이제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실제 거래 사례나 상권 분석 같은 거 이렇게 정보를 오픈하는 것이 네. 사업에는 타격이 없으신가요? 이게 A는 B다라고 딱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리 오픈해줘도 못 따라하는 경우도 많고요. 상권이라는 게 뭐 저희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맞게 상권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상권 분석을 통해서 해당 건물을 찾는 경우도 있고, 워낙 접근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굳이 저희가 전략을 노출한다 이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콘텐츠 올렸다가 사라지고 이런 양상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웅런하시면서 네. 대중들의 그 신뢰를 좀 유지할 수 있었던 콘텐츠의 그 선이나 철칙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를 막 늘려야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요. 강남에 이 논현동에 빌딩을 중개하는 부부가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피디님도 입사하기 전에 전세 사기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사하고 나서 우리 피디님이 느끼는 거는 일찍 들어왔었으면 전세 사기 못 당했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내가 당했구나. 이럴 정도로 그런 정보들을 그냥 유튜브에서 충분히 알려드리는 게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자극적인 영상보다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서 굳이 저희한테 중계를 하지 않더라도 빌딩부 유튜브를 보면은 아,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거 감안해서 내가 건물을 매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겠다. 그런 목표로 유튜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나요? 전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을 계약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나는 공인중개사의 레퍼런스를 보고 신뢰성을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중개를 하긴 했지만 저희도 지금까지 중개하면서 몇 건의 계약을 썼고 얼마의 계약을 썼는지 한 번도 계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 가을 정도에 책을 발간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그동안에 몇 건을 중개했고 저희가 중개했던 건물들의 합계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2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거래를 했고 몇 건의 계약을 중개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중개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걸 보고 또 새로운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건물을 의뢰하시는 거니까. 저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을 사게 되면 꼭 찾아오겠습니다. 건물은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대출이 나오거든요. 지금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제한이 있잖아요. LTV라든가 뭐 DSR이라든가 이런 제한들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억대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면 현금 6억 밖에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14억에서 뭐 15억 정도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네. 건물은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 50억짜리 건물을 매입할 때에는 현금 10억만 있으면 40억 대출이 나오는 거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의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80%까지 대출이 나오죠. 빌딩을 사고 건물을 사고 나면 이제 그 후회가 사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한 지 오래된 고객분들도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 임차인이 만기가 됐는데 여기를 재임차했을 때 얼마까지 임차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임차인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도 전화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증축을 하면 좋겠는지 멸실하고 신축하면 좋을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제 여쭤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말씀을 편하게 드리죠. 새롭게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좀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 사기라든가 건물을 잘못 사서 안 좋은 케이스로 망했다 이런 사례를 없애주기 위해서 중개 잘하는 공인중개 다 있다, 이런 걸 좀 많이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딩 부부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뭐 기자분하고 같이 뭐 인터뷰를 한다거나, 제가 가끔씩 환경 기자분하고 연예인 기사 관련된 거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좀 저희를 알리면서 안 좋은 케이스를 당하지 말고 좋은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게끔 저희 브랜드를 많이 알리자. 이게 일단 비전인 것 같아요. 그 빌딩 부부가 좀 어떤 기업으로 좀 기억되고 싶으신지. 빌딩부를 통해서 좋은 돈을 매입했고 빌딩 부부 덕분에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적어주신 거 외에도 좀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제가 소속하고 있는 빌딩원 중개법인 소속 공인중개사기도 하지만 임원이기 때문에 직원으로 성장했다가 팀장으로 진급을 해서 이 팀장들이 중개를 안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팀장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이 빌딩원도 많이 성장하는 게 저희의 일단 목표죠. 이 유튜브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촬영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건물 매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신입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이 빌딩 부부가 지금 중개를 잘 하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좋은 건물에 매입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러면 지금 시기에 건물을 꼭 사셨으면 하는 분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법인의 대표님이신데 아직도 자가 건물이 아니고 임차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월세를 은행에 이자를 납부하면 내 자가 사옥도 생기고 회사 법인에 대한 가치도 올라가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내 사옥이라는 프라이드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아직도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그런 분들한테도 건물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활황일 때는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이 원금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주식으로 많이 번 돈 또는 내 자산을 가지고 이 안정적인 이 빌딩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